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용수입니다.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촬영, 기획, 편집 이런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정보를 또 수집해야 되고, 이 촬영하다 보면 떨리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를 이제 비판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판하시면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분은 집요하게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크고, 아닙니다. 빈부격차는 브라질보다는 월등히 빈부격차가 낮은 나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렴 결백도가 브라질의 3, 4배 정도 더 나쁠 것이다. 아닙니다. 브라질은 107인가 하는데 한국은 이제 30위인가 하는 정도로 청렴 결하다고 이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이 다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느냐고 제가 가만히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 비판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보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브라질이 좋아. 브라질이 최고고 한국은 못 살고 못된 나라야. 라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은 잘못돼야 됩니다. 한국은 나쁜 나라고. 이곳에서 이제 오래 사시면서 생각이 지금 삶이 좋으신 분은 한국은 지금 못 살고 굶어 죽고 죽은 나라다. 자원도 없고 저건 망할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에 동의를 하실지. 그것을 자기 생각이고 본인 생각이시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 그러면 좀 이해가는데 그것을 저한테 주입시키려고 자꾸 얘기하시면은 만약 맞았다고 그래도 저는 예, 알았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제가 거기 동의하고 반대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또 반대로 한국에서는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외국으로 한국이 되게 안 좋다. 한국은 망하고 있다. 굶어 죽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밖으로 나오고 싶으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인 한국 빼고 전 세계에서 한국 빼고 다른 나라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한국은 식당도 열고 다 돌아다니죠. 외국은 지금 다 그게 아니에요. 다 문 닫고 오래된 LA에서도 25년 된 식당도 문 닫고 이 인근 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문 닫고 지금 아니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손님도 안 오고 지금 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은 다들 거의 정상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시점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따라서 이게 크게 달라지는데 다 자기가 보시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생각하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댓글 달면서 비꼬듯이 비하하고 폄하하고 저를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은 제가 힘든 겁니다. 왜? 제가 브라질이 못된 나라고 이게 잘못된 나라고 정치적으로 개판이 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은 외국인은 그 나라 사는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치적인 발언 좌가 맞았다 우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환상에 젖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저는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잠깐 어떤 분은 일주일 여행하시고 책을 내셨고 몇 년 사시면서 책을 내셨고 또 몇 달 가셨다가 여행하면서 보신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그게 책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 좋은 내용들이고 멋있는 건데 보면은 그냥 해변에서 좋은 문화의 사람들 좋은 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은 지상천국입니다. 브라질 지상천국. 그러면 이렇게 지상천국인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죠. 저도 한국 가보면 가끔 가보면요.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완전 지상천국이에요, 한국은. 왜냐면 뭐든지 어딘지 가면 다 있고 어느 시간이나 다 있고 누구나 다 친절해주고 나 풍족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운데 여행과 삶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은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 브라질의 가장 유명한 치안 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아니 여기서 2박 3일 어디 여행 갔다 오시든가 잠깐 내려갔다 오신 분하고 그곳에서 살면서 매일 같은 그런 것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나쁜 것만 얘기하냐 하는데 나쁜 것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또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길 바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브라질에 이제 유명한 이제 파벨라, 그러니까 뭐 빈민촌이라는 곳이 유명합니다. 그것이 뭐 범죄, 뭐 소굴,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역사를 알고 보면요, 그들의 삶은 비참한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알면은 왜 저럴까, 뭐 이렇게 이해가 가고요.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한인촌 여기 바로 뒤에 몇천 명, 뭐 몇백 명,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대낮에 길에 그냥 수백 명 앉아서 마약합니다. 경찰이 주위에 쭉 이제 있으면서 뭐 밖으로 못 나오게 하겠지만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한인촌에도 엄청나게 거지가 많고 대낮에 마약 그냥 막 파이프하고 뭐 피면서 마약에 쪄들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다들 야 저것들 다 싹 없애버리고 죽이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소리 많습니다. 저 사람들 뭐 저쪽에 다 감옥에 집어넣고 병원에 집어넣고 하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한 개개인의 삶에 다 권리가 있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는지 이해를 하면은 다 뼈아픈 뭐 아픔이 있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마약하는데 그들이 뭐 잘난 게 있냐.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들은 뭐 아픈 사람들이고 뭐 중독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에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제가 손가락질 할 건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가락질 할 건 없고요. 단 그들이 몰려다니면서 남의 가게를 뭐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남의 차를 훔친다라든가 남의 것을 뺏는다든가 이것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왜 그들이 그런 삶을 되게 됐는지, 그러면 왜 무슨 문제인지,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야 싹 쓸어버려, 배에다 싹 집어넣고 딱 집어버려, 그런다고 해결될 건 없어요. 역사상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였냐? 소비에트 연방 때도요, 스탈린이 내가 생각한 건 이거야, 요거에서 반대됐지? 그럼 다 저 시베리아 보내, 다 총살해. 독일에서도 그랬고요, 중국에서도 그랬고, 쿠바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나하고 틀리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무조건 다 쫓보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여러 다각도로 보는 것이고요. 저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받아들입니다. 왜? 제가 뭐 잘못된 것을 숫자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쓴 건 당연히 제가 수정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수긍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숫자를 잘못했다라든가 발음을 잘못했다라든가 오타가 났다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잘못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제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 그 외에 또 뭐 괜히 너 생김새부터 마음에 안 들어, 목소리부터 마음에 안 들어, 뭐 말하는 투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뭐 어차피 뭐 제가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는 어찌됐건 당신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이런 당신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면요,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제가 가진 이제 신념을 누구한테 뭐 심어서 세상이 이렇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쓰는 글들은 이 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줄지 안 읽어줄지, 누가 인정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저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의 제 자식들한테는 아빠가 2005년도에 이런 글을 썼고 그 당시 상황은 이랬다, 2012년에는 이런 상황이었다, 2020년에는 이랬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만드는 겁니다. 한두 명씩 꾸준히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추스려서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